20년 동안 담배를 피운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금연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니코틴 패치, 심리치료, 약물치료, 심지어 최면요법까지 말이죠. 그는 이 나쁜 습관과 싸우며 엄청난 돈과 수년의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장차 일본에 갔다가 한 노스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만남은 그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3개월 만에 그는 담배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억지로 참거나 강한 의지력으로 이뤄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스님은 그에게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실이라고 믿기에는 너무나도 편안한 방법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나쁜 습관을 고치는 것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상식이 거꾸로 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습관과 맞서 싸우는 바로 그 행동이 오히려 습관을 더 강력하게 만드는 것이라면요. 지치고 힘든 싸움 없이 끊임없는 의지력을 쥐어짜지 않고도 그리고 시도와 실패의 끝없는 굴레 없이 습관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서구 사회가 이제 막 깨닫기 시작한 인간 본성의 비밀을 동양의 지혜는 오래전부터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습관을 무찔러야 할 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억압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믿지도 않죠. 대신 마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부드러운 방식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일상 속 수많은 변화의 시도에서 이런 패턴을 흔히 목격합니다. 새해가 밝은 1월, 야심차게 헬스장에 등록하고 강도 높은 운동 계획을 세우지만 2월이 되면 흐지부지 포기해버립니다. 이른바 디지털 디톡스를 하겠다며 소셜미디어 앱을 당장 지워버리지만 불과 며칠 뒤에 다시 설치하고 맙니다. 우리는 거창한 약속을 하고 불가능에 가까운 기준을 세웁니다. 그러고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때 깊은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지혜로운 방식은 완전히 다른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습관을 무찔러야 할 적으로 보는 대신 한때는 나름의 존재 이유가 있었던 하나의 패턴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파괴적인 습관이라 할지라도 그 시작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였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담배에 손을 뻗는 사람은 과거 언젠가 담배를 통해 위안을 얻었던 기억이 있는 것입니다. 밤마다 폭식을 하는 사람은 음식을 통해 마음의 위로를 찾았던 것이죠.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괴로워하던 한 젊은 스님이 있었습니다. 매일 작은 짜증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제자들에게 화를 터뜨리곤 했죠. 그는 화를 다스리기 위해 별의별 방법을 다 써보았습니다. 수시간 동안 명상을 하고 주문을 외우고 심지어 며칠 동안 금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분노와 싸우려 하면 할수록 화는 더욱 커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스님이 그의 인생을 바꿀 조언을 건넸습니다. 화를 없애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그 화라는 감정에 호기심을 가져보십시오. 하늘을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듯 분노를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화가 언제 찾아오는지, 몸에서는 어떤 느낌이 드는지, 어떤 생각들이 함께 떠오르는지 그저 알아차리기만 하십시오. 하지만 판단하거나 싸우려 들지 말고 그저 조용히 관찰하십시오. 젊은 스님은 이 방법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심스러웠지만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것을 억누르는 대신 속으로 조용히 화가 났구나 하고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가 몸 어디에 머무는지 느꼈습니다. 대개는 가슴 속의 뜨거운 열기나 꽉 담은 턱의 긴장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어떤 생각들이 그 화를 부추기는지도 알아차렸습니다. 보통은 상황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에서 비롯된 생각들이었죠. 몇 주가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노가 그 힘을 잃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떠한 판단도 없이 그저 바라보기만 함으로써 그는 자신과 감정 사이에 넉넉한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그는 분노에 휘둘리지 않고도 그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화가 찾아오는 횟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이따금 화가 날 때도 마치 여름날의 소나기처럼 금세 지나가 버렸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영원하지 않음에 대한 이해. 이 원리는 나쁜 습관을 끊어내는 방식의 기초를 이룹니다. 그들은 갈망과 충동을 포함해 이 세상 그 무엇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진심으로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당장 담배를 피우고 싶은 그 간절한 욕구도 결국엔 지나갈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싶은 그 참을 수 없는 충동도 희미해질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싶은 갈망 역시 밀려왔다 빠져나가는 파도처럼 지나갈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망을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탕을 끊으려는 사람이 달콤한 디저트의 유혹을 느낄 때 사람들은 보통 즉시 굴복해버리거나 다른 일로 주의를 돌리려 애를 씁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갈망을 당장 해결해야만 하는 비상사태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양의 지혜는 제3의 길을 제시합니다. 갈망을 인정하고 그 감정을 온전히 느끼되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는 마십시오. 마치 슬픔에 빠진 친구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듯 그 불편한 감정과 함께 조용히 머무르십시오. 그저 곁에 존재하되 그것을 억지로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도쿄에 사는 한 직장인은 이 방법을 사용해 20년 동안 피워온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는 담배를 버리는 대신 책상 위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마다 그는 담배 한 개비를 집어들고 손에 쥔 채 냄새를 맡으며 그 갈망을 온전히 경험했습니다. 그러고는 10분에 맞춰 타이머를 설정한 뒤 알람이 울리면 그때 피워도 좋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 10분 동안 그는 억지로 주의를 딴 데로 돌리거나 흡연 욕구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 그 욕구가 파도처럼 자신의 몸을 타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관찰했습니다. 그는 충동이 3분쯤 지났을 때 가장 강해졌다가 점차 사그라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10분이 지날 즈음에는 흡연 욕구가 크게 줄어들어 충분히 담배를 피우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갈망의 본질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충동이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에는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아주 짧은 순간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갈망은 가장 강력할 때조차 3분에서 5분 사이만 지속됩니다. 그 거센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파도 타기를 하듯 부드럽게 넘길 수 있다면 당신은 아주 강력한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갈망 자체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갈망을 고요히 지켜보는 알아차림 그 자체입니다. 작은 개선의 미학, 카이젠. 일본에는 카이젠이라는 또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작은 개선을 의미합니다. 현대사회는 드라마틱한 변화를 열망합니다. 하루아침에 소파에 누워 뒹굴던 사람이 마라톤 선수로 변신하기를 바라고 단 한 번의 결심으로 모든 나쁜 습관을 끊어내어 다음 주 월요일이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아니면 도식의 사고방식은 필연적으로 실패를 부릅니다. 하지만 카이젠은 정반대의 접근법을 취합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않고 한 번에 1%씩만 바꾸는 것입니다. 매일 밤 4시간씩 텔레비전을 보는 습관을 고치고 싶다면 갑자기 텔레비전을 완전히 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저 시청 시간을 5분만 줄여보십시오. 그게 전부입니다. 어제보다 딱 5분만 덜 보는 것입니다. 성미가 급한 사람들에게는 너무 사소해서 헛웃음이 날 정도로 작은 변화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크고 확실한 변화를, 그것도 지금 당장 원하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뇌가 실제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생각입니다. 습관을 유지하는 뇌의 신경회로는 수년 혹은 수십 년에 걸쳐 만들어졌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부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뇌의 회로는 서서히 다시 연결되어야 하며 이는 작고 꾸준한 행동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교토에 사는 한 여성은 이 카이젠 방식을 활용해 쇼핑 중독을 극복했습니다. 그녀는 신용카드를 가위로 잘라버리거나 다신 쇼핑을 하지 않겠다는 거창한 맹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온라인으로 물건을 결제하기 전 딱 하루만 기다려보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24시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그 물건이 사고 싶다면 그때 결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아주 작은 변화는 당장 손에 넣어야만 직성이 풀리던 오랜 습관을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그녀는 기다리는 시간을 이틀로 늘렸고 그 다음에는 사흘로 늘렸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무렵 그녀는 물건을 사기 전 일주일을 기다릴 수 있게 되었고 그쯤 되자 애초에 충동적으로 원했던 물건 중 정말로 사고 싶은 것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점진적인 접근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우리 뇌의 경보 시스템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럽고 거창한 변화를 시도하면 우리의 신경계는 이를 위험 상황으로 인식하고 강력한 저항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압도적인 갈망과 불안, 그리고 익숙했던 과거의 패턴으로 돌아가고 싶은 미칠 듯한 충동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변화는 뇌의 감시망을 조용히 통과합니다. 뇌가 그것을 위협으로 느끼지 않기 때문에 거센 저항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대체의 힘, 이키가이, 즉 삶의 이유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많은 나쁜 습관들이 우리 곁에 끈질기게 남아있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삶의 텅 빈 공간을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담배를 피웁니다. 외로울 때 폭식을 하고 지루할 때 소셜미디어를 끝없이 넘겨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결핍을 해결하지 않은 채 습관만 억지로 끊어내려 한다면 다시 무언가로 채워지길 갈구하는 거대한 공허함만 남게 될 뿐입니다. 이 철학은 당신의 삶에 진정한 의미를 주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파괴적인 습관을 당신의 삶의 의미에 부합하는 무언가로 서서히 대체하라고 조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가지 행동을 다른 행동으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을 통해 당신이 진정으로 얻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진짜 건강한 방법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매일 저녁 술에 취해 살던 한 프로그래머는 깊은 성찰을 통해 자신이 사실 알코올 자체에 중독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업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시간으로 넘어갈 때 느끼는 그 해방감에 중독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술은 그에게 있어 일과 휴식의 모드를 전환하는 하나의 의식이었습니다. 이를 깨달은 그는 새로운 전환의 의식을 만들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면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따뜻한 차를 내린 뒤 10분 동안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릴 적 무척 좋아했지만 수년 동안 잊고 지냈던 취미였죠. 이것은 단순히 습관을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의 진짜 욕구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에 맞는 방식으로 그 욕구를 충족시킨 것입니다. 그림 그리기는 잊고 있던 그의 창의적인 자아를 다시 연결해 주었습니다. 이 긍정적인 패턴이 자리 잡으면서 술을 향한 끌림은 자연스럽게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자기 자비의 실천. 또한 이들은 수치심과 자기 비판에 관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혹한 자책을 통해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실수를 하면 자신을 나약하다고 비난하고 수치심을 채찍 삼아 자신을 몰아세웁니다. 하지만 수치심은 결코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것은 반항과 자기 파괴의 악순환을 낳을 뿐입니다. 나쁜 습관 때문에 스스로를 수치스럽게 여길 때 당신의 내면은 두 개로 쪼개집니다. 내면의 한 부분은 가혹한 비판자가 되고 다른 한 부분은 반항하는 아이가 됩니다. 이 두 자아가 서로 싸우느라 정작 진정한 변화에 쓰여야 할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접근법은 스스로에 대한 관대함, 즉 자기 자비를 강조합니다. 실수로 무너졌을 때 힘들어하는 가장 친한 친구를 대하듯 스스로를 대하십시오. 따뜻한 친절과 깊은 이해로, 그리고 다시 시도할 수 있도록 부드러운 격려를 건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명거리를 찾거나 책임을 회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정하고 영구적인 변화는 자기 혐오가 아닌 자기 수용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스스로를 미워하면서 당신이 사랑하는 어떤 이상적인 모습으로 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기본적인 자기 존중과 따뜻한 연민의 바탕 위에서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폭식으로 고통받던 한 선생님은 수년간의 다이어트 실패 끝에 이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가혹한 말로 스스로를 벌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책은 기분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고 그 스트레스는 또 다른 폭식을 불렀습니다. 끝없는 악순환이었죠. 그녀는 새로운 방식의 자기 수용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식을 했을 때 맹렬한 비판을 쏟아내는 대신 어떠한 판단도 없이 방금 일어난 일을 그저 있는 그대로 알아차렸습니다. 내 몸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먹었네. 이것은 단순한 사실일 뿐 도덕적인 실패가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먹기 전에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어떤 결핍을 채우려 했던 걸까? 수치심을 걷어낸 이 부드러운 질문은
그녀가 자신의 패턴을 인식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주말에 외로움을 느낄 때, 경제적인 불안감이 밀려올 때 그녀는 폭식을 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그녀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과 싸우는 대신 내면의 진짜 문제들을 돌보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길 만들기. 이 지혜로운 시스템은 습관을 고친다는 것이 무언가를 부수고 파괴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오히려 새로운 것을 정성껏 지어 올리는 일입니다. 낡은 패턴을 억지로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패턴을 훌쩍 뛰어넘어 성장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자라며 주변의 울타리를 자연스럽게 품어 안아 결국엔 그 울타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처럼 낡은 패턴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새롭고 건강한 패턴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루틴을 만드는 것이 부정적인 것을 없애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자연은 텅 빈 진공 상태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의미 있는 대체제 없이 습관만 덜렁 없애버리면 우리의 마음은 매우 불안정해집니다. 그저 시간을 때우거나 익숙한 편안함을 주는 것일지라도 과거의 습관은 나름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돌아오려고 할 것입니다. 습관을 숲속에 난 반질반질한 오솔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길을 하도 많이 걸어서 그 길은 너무나 뚜렷하고 걷기 편해졌습니다. 비록 그 길이 당신이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은 목적지를 향하고 있다 하더라도 저항이 가장 적은 길이기에 두 발은 자연스레 그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당신은 그 오래된 길을 싹 지워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길을 낼 수는 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 힘듭니다. 나뭇가지를 헤치고 나가야 하고 낯선 땅 위를 조심스럽게 디뎌야 합니다. 의식적인 노력과 깊은 주의가 필요하죠. 하지만 그 새로운 길을 걸을 때마다 길은 조금씩 수월해집니다. 풀이 짓밟히고 길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그 사이 발길이 끊긴 옛길에는 서서히 잡초가 무성해집니다. 마침내 새로운 길이 자연스럽고 가장 편안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뇌의 신경회로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특정 연결망을 많이 사용할수록 그 연결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반대로 덜 사용할수록 점차 약해집니다. 변화는 의지력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복에 달린 일입니다. 새로운 길이 저절로 몸에 익을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그 길을 반복해서 걷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 중독으로 힘들어하던 한 남성은 이 원리를 아주 현명하게 적용했습니다. 그는 앱을 모조리 지워버리고 자신의 얄팍한 의지력에 기대는 대신 새로운 아침 루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원래 스마트폰을 두던 침대 옆자리에 책 한 권을 놓아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에 손을 뻗는 대신 책을 딱 한 페이지만 읽었습니다. 효과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단순해 보였지만 바로 그 단순함 덕분에 이 방법은 완벽하게 통했습니다. 단 한 페이지를 읽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기에 그는 어떠한 저항감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한 페이지를 읽고 나면 기분이 좋아져 자연스레 더 읽게 되곤 했습니다. 한 달 만에 그는 매일 아침 30분씩 독서를 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끝없이 들여다보던 습관은 억지로 없애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만족감을 주는 건강한 행위로 자연스럽게 대체된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 지속 가능한 진정한 변화란 자신의 본성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본성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룰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약점을 무찌르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지니고 있는 당신 본연의 모습에서 더욱 크고 온전한 존재로 성장해 나가는 중입니다. 당신이 끊어내고 싶은 그 나쁜 습관은 결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이 진정한 자아와 어디서부터 어긋나 있는지를 다정하게 알려주는 고마운 스승입니다.